그러니까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항모입니다. 오늘은 등 통증에 대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등 통증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체 인구의 10%에서 평생 한 번 정도 겪어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등 통증은 만약에 생기면은 원인이 어디인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등 통증을 앓으셨거나 아니면은 주변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께서 등 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정확한 원인을 일단을 찾아야지 치료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등이 아픈데 원인은 모기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디스크 때문인지, 협착증 때문인지, 관절염 때문인지, 근육 때문인지, 신경이 고장난 건지 굉장히 헷갈리고요.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뿐만이 아니라 췌장암, 심장질환, 대동맥질환, 비뇨기계 요로결석 등등 여러 가지 다른 내과적, 외과적 질환도 등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인을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왔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근육 문제일 수도 있고, 디스크 협착증, 후관절 문제일 수도 있고, 척수가 고장난 걸 수도 있고, 압박 골절로 인해서 등 통증이 생긴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고장난 경우, 대상포진이나 늑간신경통, 그 이외에 아까 전에 췌장암, 대동맥 질환, 심장 질환, 요로결석 등등 다른 내외과적 질환까지 너무 많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 원인을 밝히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원인만 콕 집어가지고 등 통증, 당신의 등 통증 원인은 어디인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항상 들어오시는 오영도님께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통증이 왜 있는가? 당신의 등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등 통증은 전체 인구의 13.4% 정도에서 있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 30%, 목 통증 26%에 비해서는 등 통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허리와 목에 비해서 등 통증이 조금 적은 이유는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서 등 통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등 쪽에 근육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요. 이 여러 근육들이 한 군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등에 통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깨에 통증이 생기거나 목에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 군데에 같이 문제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 문제로 등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조그마한 관절들이 있어요. 이 관절을 많이 쓰게 되면은 우리가 무릎 관절을 많이 쓰면은 관절염에 걸려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목이나 등 뒤에 있는 후관절도 많이 쓰게 되면은 관절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 때문에 등이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척추뼈가 짜부러들어 가지고 압박골절이 생기면서 등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질환이지요. 디스크 협착증 때문에 등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신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등의 디스크 협착증 때문에 등 통증이 온다 이러면은 다들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신데 사실 등이 아픈데 디스크하고 협착증은 목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자, 등이 아프면은 신경이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등 쪽에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면은 등이 아프다는 거 다들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목 쪽에서는 신경이 요렇게 내려와요.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목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면은 팔 쪽으로 저리다. 팔 쪽으로 당긴다.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신경이 팔로만 가지는 않고 이렇게 등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디스크나 협착증의 원인은 목에 있는데 막상 아픈 거는 등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신경을 따라서 대상포진이 생기면은 대상포진을 통해서 등 쪽에서 옆구리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것이 이론적인 건데 사실은 등 쪽에만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앞쪽에만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이 아픈 경우가 원인이 대상포진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늑간신경, 갈비뼈 아래로 이렇게 신경이 쭉 지나가는데 이 신경을 따라서 무언가에 의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늑간신경통이라고 해서 따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밑에 사진을 보면은 그림을 보면 나와 있지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아픈 부분 등이잖아요. 빨간색으로 아픈 부분 등이지요. 요거 목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통증입니다. 예, 목 디스크 때문에도 등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외의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소화기계 질환, 대표적으로 이제 췌장암 때문에 등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동맥 질환으로 인해서 등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 상황은 굉장한 응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뇨기계 질환으로 인해서 요로결석, 신장결석이 있는 경우에 이 돌 때문에 신경이 자극이 되어 가지고 등 통증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각각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하기 전에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의성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 의원 어디든 병원 어디든 간에 도수 치료를 많이 하시는데 등이나 다른 부위라도 도수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안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도수 치료를 해서 근육이 풀어지기는 풀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등 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근육 자체의 문제, 근육 하나의 문제라면은 도수 치료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고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육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도수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기대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소화기계 질환인데 도수 치료를 해서는 뭐 크게 기대 효과가 없겠지요. 기대 효과가 뭐 크게 의미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도수 치료는 효과적일 수도 있고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푼수공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날개 쭉지 뻐근한 건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까 제가 PPT에 여러 가지 원인을 적어놨지요. 네, 그 대답들이 전부 다 날개 쭉지 뻐근한 걸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육 때문일 수도 있고 디스크 때문일 수도 있고 협착증 때문일 수도 있고 관절염 때문일 수도 있는데, 디스크, 협착증, 관절염은 등 쪽이 문제라서 등이 아픈 경우도 있고 목 쪽이 문제인데 신경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등의 통증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거 이외에도 뭐 신경이 등 쪽에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신경에 대상포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대동맥, 암, 심장질환, 결석 등등 여러 가지인데, 날개 축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요로 결석 가지고는 날개 축지까지 올라가지는 않겠네요. 네, 콩콩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등 통증으로 2년 가까이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척추 MRI에서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MRI를 찍으셨는데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관절염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제 콩콩님께서 MRI를 찍었을 때 등이 아파서 등 MRI만 찍으셨는지, 등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목 MRI도 같이 찍으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목 MRI는 안 찍었다 하면은 막상 목 MRI를 다시 찍어 보시면은 목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주사를 6번 맞았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등에 맞았는지 목에 맞았는지도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어디를 의심하셔 가지고 어디를 원인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주사를 드렸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현재 골다공증 그리고 심방세동 부정맥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통제 포함 신경통약으로 견디고 있어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등 쪽이 아프신데 신경통약도 같이 드신다고 하는 걸로 봐서 무언가 이제 신경이 고장난 신경병증성 통증 양상도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정말 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MRI 찍었을 때 뭐 눈에 보이는 관절염이나 디스크나 협착증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신경통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상포진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참 미궁으로 빠져요. 사실상 원인을 밝혀내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경이 가늘고, 그리고 이제 사지 쪽으로 이제 가버리는 말단으로 가는 이제 신경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경 전도 검사를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게 그나마 최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콩님께서는 현재 신경통약을 좀 꾸준히 드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신경통 증상이 주된 증상이라고 하시면은 혹시 이제 교감신경 차단술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네, 체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연관통에 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왼쪽 어깨가 조금만 힘을 써도 다음 날부터 며칠간 아픕니다. 오랜 기침도 있어서 찾아보니 폐암 같은 질환이 연관통이 왼쪽 어깨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텐데 암에 대해서 연관통이 등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암이라든지 뭐 폐암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췌장암도 그럴 수도 있고 위암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심장마비, 뭐 협심증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에 이어가자면은 악성 질환 연관통은 움직임과 무관하거나 지속적이지 않나요? 네, 움직이는데 아프다 이러면은 이제 근골격계 통증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네, 참고로 허리 디스크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이고 혹시나 이제 등 쪽이나 목 쪽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지 그 관련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MRI를 찍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체크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MRI를 찍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MRI는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체크님께서 목 쪽이나 등 쪽에 MRI를 찍으실지 말지는 한번 이제 통증 관련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등 쪽에 연관통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확률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조금 이따가 암 통증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로 다시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때문에 등이 아픈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근막 통증 증후군 이 용어는 좀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근육이 뭉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 섬유들이 뭉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젓가락처럼 쭉쭉쭉쭉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섬유들이 뭉쳐 가지고 이 뭉침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컴퓨터 작업하고 스마트폰 매일 보고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살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승모근 요즘 사람들 치고 일하는 사람들 치고 승모근이 안 뭉쳐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모근을 한번 꼬집어 봤을 때 뭔가 단단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팔 같은 데 그 꼬집어 봤을 때 이 느낌이랑 승모근 같은 데 꼬집어 봤을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훨씬 더 단단하고 그다음에 조금만 꼬집을랑 말랑해도 통증이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그 근육이 뭉친 거예요. 저도 지금 있거든요.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이고 근육이 뭉쳤다. 그래서 근육이 뭉치면은 등 쪽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왜 근육이 뭉치냐면은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근육이 뭉치는 경우도 많고 직업적인 요인 당연합니다.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힘을 오랫동안 주고 하시는 뭐 치과 의사분들, 치과 그 위생사분들이 대표적입니다. 논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직업적 원인 때문에 아프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평소에 자세가 나쁜다든지 아니면 운동이 좀 잘못되는 경우도 이렇게 근육이 뭉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질문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연관통. 근육이 뭉쳐서 그쪽 근육만 아프면은 얼마나 진단하기도 쉽고 얼마나 치료하기도 쉽겠습니까? 하지만 근육 통증이 정말 이제 치료를 하기가 어렵고 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려운 게 여기에 근육이 뭉쳤는데 저기에 아픈 경우가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밝혀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목하고 어깨하고 등 쪽을 이루는 근육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근육들이 서로 다른 근육들이 막 여러 겹으로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원인이다라고 밝혀내기도 힘들 뿐더러 근육 하나만 원인인 경우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 근육이 요 놈도 문제고 저 놈도 문제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말 이제 어디 근육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밝혀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는 합니다. 생각보다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을 뒤에서 봤을 때 요거 날개뼈를 들어 올리는 견갑거근이라고 있는데 요 견갑거근이 뭉치면은 당연히 이 목하고 어깨 안쪽이 아프면은 뭐 찾아내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등까지 아프더라. 이래서 힘듭니다. 등까지 아픈데 원인은 위에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죠. 목이 원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 또 설명드릴게요. 자, 승모근. 우리 승모근 다 알고 계신데 대부분은 이제 어깨 쪽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 상부 승모근만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승모근은 사실은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등까지 이렇게 다이아몬드 쉐입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승모근이 이제 어깨 이쪽에 위쪽에 있는 뭉친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신데 어깨 위쪽에 승모근이 뭉쳤는데 등까지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어깨 위쪽이 뭉쳤는데 뒤통수도 아프고 옆통수도 아프고 눈 바깥쪽까지 아프네요. 이거는 문제는 어깨 바깥쪽인데 와 눈까지 아프네요.
정말 밝혀내기가 힘들지요. 네. 이 근육통이 단순한 듯하면서도 단순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점의 각영입니다. 이것도 사각근이라고 하던데 우리 몸에는 사각근이 여러 개가 있는데 목 앞쪽에 목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각근이에요. 요 친구가 뭉치면은 등이 아픕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저처럼 이제 원인을 밝혀내고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아니 목 앞이 아픈데 목 앞이 문제인데 등이 아프다니까요. 돌아버립니다. 예 그리고 목 앞이 문제인데 팔 바깥쪽이 아프고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도 아파요. 이러니까 '이거 디스크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처음에는 진단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육 통증이 쉬우면서도 쉽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근육 통증은 어떻게 치료를 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근육이 뭉친 거기 때문에 근육을 풀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통증 유발점 주사라고 해 가지고 아까 그림에서 나왔듯이 근육 섬유들이 이제 뭉쳐져 있는 부분에 트리거 포인트라는데 바늘로 해가 자극을 줘 가지고 섬유들을 풀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주사 약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뭐 아프시니까 진통제 그리고 근육이 뭉쳐 있으니까 근이원제, 물리치료, 온열치료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이원제를 약을 드시면은 근이원제라는 약을 드시면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근이원제라는 이름이 있다 보니까 좀 기대치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실은 근이원제가 그렇게까지 발달돼 있지는 않아요.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제 체감상으로는 그래요. 한 예를 들어서 근육이 다 풀리는 거를 100 점으로 했을 때 제일 그래도 근거가 있는 근이원제를 쓰면은 한 15점 정도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하지만 근이원제를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다 풀릴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환은 후관절 통증입니다. 관절, 우리 목 뒤쪽, 등 뒤쪽에도 이제 관절이 있습니다. 후관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새끼 손톱만한 관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쭉쭉쭉쭉 이어지거든요. 요 관절에 많이 써가지고 관절염이 오면은 등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우리 무릎 많이 쓰면은 무릎 관절에 관절염이 오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등 통증이 관절염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는 사실은 목의 후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목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에 등 통증이 많이 옵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목 관절염이 생겼을 때 어느 레벨이 관절염이 생겼을 때 어디가 아픈지를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자, 보이시잖아요. 6번하고 7번 사이에 목 관절염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등이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등 통증이 있을 때 등이 원인이 아닌 경우가 있다. 목이 원인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항상 계속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 후관절염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목에 후관절염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목에 가까운 어깨에 무언가 올라탄 무거운 느낌이 평소에 있습니다. 뻐근한 느낌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무언가 올라탄 무거운 느낌이 있다. 그게 좀 오래 간다 이러면은 내가 지금 후관절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할 수 있고요. 지금 그림에서도 나왔지만 등만 아픈 건 아니고 뒤통수라든지 뒷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등 쪽으로 이제 여러 분야가 다 아플 수도 있고요. 팔로 가는 방사통은 특이하게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목 쪽에 디스크도 있는데 관절염도 같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목 디스크에 의해서 팔로 가는 방사통도 있는데 목 쪽에 있는 관절염에 의해서 등까지 같이 아픈 경우도 이렇게 중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힘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이 뻣뻣해지고 좀 목 운동 범위가 좀 줄어드는 양상이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요. 자, 그래서 이제 목 구관절 압통을 가지고 목 구관절에 내가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신체 검사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좀 같이 해봅시다. 자,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으로 후 관절을 눌려볼 겁니다. 자, 목 뒤쪽으로 가져가시면은 정중앙으로 해가 누리면서 내려가면은 정중앙에 있는 뼈가 보여요. 이게 이제 6번, 7번 쪽에 이제 뼈거든요. 이 뼈는 눌러서 아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자, 지금 뼈를 누르고 있는 상태지요. 그러면은 1cm 정도 내가 오른쪽이 아프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가시고 내가 왼쪽이 아프신 분들은 왼쪽으로 가세요. 1cm 정도 오른쪽 왼쪽으로 가신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잖아요. 요걸 한번 꽉 눌러보세요. 자, 지금 꽉 눌렀을 때 통증이 생기면은 그때는 후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좀 더 위쪽에도 눌려보고, 위쪽에도 눌려보고, 아래쪽에도 눌려보고, 아래쪽에도 눌려보고 이렇게 눌러보십시오. 어차피 여기에 승모근이 중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뭉친 근육을 눌렀을 때 아픈 그 느낌이라면은 그거는 이제 승모근을 눌러서 아픈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눌렀을 때 아프다 이러면은 내가 목에 후 관절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눌러서 아프신다면은 척추 관련 전문의 선생님과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후 관절염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주사 치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후 관절 쪽으로 신경 주사를 해서 통증을 좀 덜 느끼게 하는 주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 주사는 효과가 좋은 분들이 많으신데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를 좀 더 오래가기 위해서 고주파 시술을 이 부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 고주파 시술로 인해서 효과가 오래가는 거는 좋은데, 오히려 이 고주파 시술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신경만 어느 정도 찢어버리면 좋은데 그 옆에 있는 기립근 근육까지 좀 찢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요즘에 좀 논란이 좀 분분해 가지고 하시다가 요즘에 쉬시는 분들도 많아요, 결론이 나오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에도 관절염이 있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목 통증 목의 원인이 있어서 등까지 이제 아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이 왜 아픈지에 대해서 제가 목 통증의 원인이라는 방송을 찍어 놨으니까 이 방송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디스크하고 협착증까지는 이어지니까 계속 이어갈게요. 디스크하고 협착증 때문에도 이제 등 통증이 생길 수 있겠지요. 저도 이런 분들 왕왕 봅니다. "아니 왜 등이 아픈데 자꾸 목에 엑스레이하고 목에 MRI 사진을 찍어야 돼요. 저는 등 사진을 찍고 싶단 말이에요."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왕왕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런 이제 배경 지식이 없다 보면은 '내가 등이 아픈데 왜 목을 찍어야 되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요. 요즘 세상이 조금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서 강력하게 등을 요구하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목이 의심이 된다고 목을 찍어 보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등을 찍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아 네. 등 정상이네요." 이러면은 "목 다시 MRI 찍어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이 의심된다고.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돈을 2배로 내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난감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왕왕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네. 등이 아픈데 목까지 찍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목 척추 신경 뿌리가 등 감각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목에 디스크가 있어서 목 쪽에 신경이 눌리면은 이렇게 팔까지 이어지는 방사통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 쪽에 눌렸는데 요렇게 등까지 아플 수 있다. 요거는 또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등 쪽에 디스크가 있거나 등 쪽에 협착증이 있으면은 어디가 아프냐? 그거 당연히 궁금하시잖아요. 자, 보십시오. 같은 등인데 조금 아래쪽 등이 아픕니다. 네, 아까 목 때문에 등 통증이 유발되면은 좀 위쪽 등이 아프고, 등 때문에 등 통증이 유발되면 좀 더 아래쪽 등 쪽이 아프고, 오히려 등 쪽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면은 허리나 다리 쪽으로 증상이 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신경이 머리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등 통증이 등 디스크나 등 협착증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하는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디스크나 협착증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뭐 단 하나의 완치법은 없다. 제가 계속 떠들고 있는 얘기고요. 디스크나 협착증 치료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치료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이유는, 만약에 단 한 가지 최강의 완치법이 있었다면은 그것만 쓰겠지요. 그럼 완치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치료법을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치료법들 각각은 다들 이제 효과도 있을 것이고 한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어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 나의 운동 습관을 개선해야 되고 나의 생활 습관 개선을 하는 등 나의 습관을 바꿔서 나도 치료에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을 치료하는 단 한 가지 치료법은 없고요. 그래서 다양한 치료 방법과 생활과 운동 습관 개선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척수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님께서 오랜만에 질문 주셨습니다. 30세 남성이시고요.
목을 숙이는 직업이라서 최근에 목이나 어깨 주변 통증으로 MRI까지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뭐 이제 목 쪽으로 찍으셨을 겁니다. 아직은 큰 이상이 없으시군요. 네, 30세 남성이면 굉장히 젊으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통증이 있어서 소염제, 근이완제 처방받고 물리치료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도수치료까지 필요하나요? 약은 어느 기간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약에 대한 그 반응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근육 쪽이 좀 크게 근육 쪽에 문제가 가시지를 않는다 이러면은 도수 치료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요. 엔젤 님께서는 계속 질문을 이어가셨네요. 제가 막 대답하려고 했는데 그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서 계속 질문을 읽고 또 대답을 해 드릴게요. 목, 어깨 통증 시 스스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해야 할 것도 부탁드릴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주셨고, 제가 딱 대답하려던 그 부분이에요. 자, 엔젤님께서는 30세의 젊은 남자분이시고, 직업적 요인, 그러니까 습관적인 요인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그런 나쁜 자세를 하는 문제를 가만히 놔두고 나쁜 자세는 계속하면서 병원에서 하는 치료에만 의지를 해 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나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계속 이제 무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뭐 병원에서 치료를 따라잡아 간다고 해 가지고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따라잡는 속도가 더 느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젤 님께서는 이제 평소에 하는 이제 자세를 교정을 하는 게 필요한데 혹시 이제 직업적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나쁜 자세를 오랫동안 해야 된다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예, 일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직업적 요인에 의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이제 엔젤님께서 쉬는 시간을 또 자세하게 또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요즘 뭐 젊으신 분들 요즘 현대인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죠. 엔젤님께서는 일을 할 때도 고개를 숙여서 이제 고개를 혹사시키고 있고 쉬는 시간에도 핸드폰을 고개를 숙여 가지고 혹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평소 생활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게 좋은 자세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활 습관 그리고 이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제가 방송을 찍어 놨고 조금 이따 PPT에서 또 2개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면 PPT로 다시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척수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수증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뇌에서 그 목을 통해서 허리 그리고 꼬리뼈까지 쭉 이제 척수가 이어지는데요. 척수신경이 이어지는데 이 척수신경이 중간에 눌려 가지고 고장이 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고장이 나는 경우를 척수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수가 이제 척수신경이 이제 압박이 되어서 퇴행되는 것, 요 까맘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 놨는데요. 요 부분은 이제 이미 손상이 온 거예요. 요 이제 망가진 신경은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에 협착증이 생겨 가지고 신경이 너무 눌린 나머지 요렇게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목에는 이제 후종인대라고 해 가지고 요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이제 점점 굳은 살처럼 돼 가면서 점점 이제 단단하고 두꺼워지면서 뒤에 있는 이제 신경을 눌려 가지고 신경을 고장 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 가지고 요 MRI를 제가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이제 뒤에 있는 신경이 눌리고 있고 그다음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가지고 신경을 눌리고 있어 가지고 요렇게 이제 차콜색 어두운 회색이어야 할 신경 다발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인해 가지고 변성이 왔다. 신경이 돌이킬 수 없는 고장이 생겼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MRI를 찍으면 제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지만 이 후종인대 골화증 같은 경우에는 MRI에서는 이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CT를 추가적으로 찍어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여기 이제 인대가 골화가 되어서 인대가 굳은 살이 되다가 완전히 이제 골화까지 되어 가지고 요렇게 뼈처럼 돼 가지고 뒤에 있는 신경을 상당히 누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CT도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경은 목을 통해서 등을 통해서 허리를 통해서 다리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 돌이킬 수 없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제 목이나 등 쪽에 통증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팔 쪽에 통증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리 쪽에 운동신경까지 침범을 해 가지고 보행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펭귄처럼 걷는다."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지팡이를 한쪽으로 짚으시면서 펭귄처럼 뒤뚱뒤뚱 걸으시면서 병원 안으로 내원하시면은 척수증이실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척수증인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이 아프시다가 그다음엔 등도 아프시다가 그다음엔 허리 통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척수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은 한번 신경이 이제 망가지면은 요거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비까지 이어지고 운동신경까지 이제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의심이 되고 증상이 있으면은 필요하면은 감압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척추 수술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척수증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압박골절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은 평소에는 이 압박골절이 되는 이 척추체는 통증을 크게 느끼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안쪽으로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폭삭 짜부라들면은 당연히 신경이 이제 심하게 눌리게 되니까 이제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제 여성이나 나이가 든 분들께 이제 많이 생기고 압박골절 전까지는 증상이 없다가 이제 폭삭 주저앉으면은 신경을 이제 침범하면서 이제 아파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뼈가 폭삭 주저앉았기 때문에 이걸 움직이면은 계속 신경을 자극시켜 가지고 아프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압박골절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압박골절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압박골절이 얼마나 많이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이 같은 경우도 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골절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은 그 복대를 차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 복대나 사면 안 됩니다. 압박골절 전용 복대가 있고 이것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료진께서 압박골절용 복대를 쓰세요라고 하셔야지 그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권장한 기간만 쓰셔야 되고 네, 자의로 복대를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권고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또 이제 제시하신 모델을 사셔야 됩니다. 싸다고 다른 거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이제 주저앉은 척추체에 시멘트를 넣어 가지고 하는 교정술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심하면은 수술까지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경이 고장 난 경우, 신경이 고장 나서 등이 아픈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또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작년에 얼굴에 외상이 있으셨군요. 그 이후에 통증이 생겨서 눈 밑 근육이 눈 감을 때마다 당기는 불편감이 절대 안 없어지네요. 그래서 신경과 다니면서 전기치료 및 뉴론틴 리보트릴 항우울제 복용 중입니다. 제가 맞게 치료를 받고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안면 통증이 굉장히 좀 힘들지요. 특히 이제 외상 때문에 이제 신경이 물리적으로 손상이 됐는데 그 물리적인 손상은 정말 신경이 손상이 된 건 정말 되돌리기가 힘들거든요. 사실상 신경을 재생시키기는 사실상은 크게 기대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신경을 직접적으로 재생을 시켜주는 치료라기보다는 신경이 이제 손상이 되면은 신경이 흥분을 하고 신경이 흥분을 하면은 신경이 고장나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이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이제 약을 드리고 더 이상 신경이 흥분하지 않도록 하는 약을 드리고 주사를 맞는 게 이제 치료의 방향이고 거기다가 이제 진통제를 더해 가지고 아픈 부분을 좀 감소시켜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철기님께서는 필요하신 약은 다 드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경을 보호해 주는 뉴론틴, 리보트릴, 항우울제까지 여러 기전의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치료 자체는 잘 하시는 분께 잘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물리적으로 이제 신경이 이제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 의학의 기술로는 신경을 되돌릴 수 있는 기술이 직접적으로는 없어 가지고 좀 치료의 한계가 있다 하는 심심한 대답을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G04P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암이 있으셨고 뼈전이가 돼서 트리암시놀론 주사 맞고 괜찮아지셨는데 이거 지속적으로 맞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거는 요 주사해 주신 분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더 이상 더 구체적인 자료 없이는 대답을 좀 해드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콩콩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갱년기 이후로 나타난 증상인데 갱년기가 접어들고 갑자기 골다공증 수치가 나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심방세동 부정맥도 갱년기 이후에 나타났고요. 제가 겪는 등 통증도 이와 관련돼 있을까요? 갱년기 때문에 등 통증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신 건가요? 갱년기로 직접적으로 네, 그럴 수는 있죠. 갱년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왔고 골다공증 압박골절이 생기면서 등 통증이 생겼다. 그럴 수도 있고 갱년기 때문에 근육이 빠졌다.
근육이 빠지면서 전체적인 기립근의 구조의 안정성이 저해가 되어 가지고 평소에 있었던 그 디스크나 협착증이 더 심해져 가지고 등 통증이 더 유발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간접적으로는 갱년기와 연관이 될 수 있다. 요렇게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한 맛 던지니스 통계님 3일 전에도 질문 주셨고 오늘도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성 통증은 완치가 되나요? 네. 안 되죠. 네. 던지니스 통계님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네. 여러 치료도 많이 받으시고 네. 완치가 됐으면 벌써 완치가 됐겠죠. 네. 또 심심한 대답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척추센터 주치의가 수술해도 계속 아플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약은 리리카, 네, 세레브렉스, 울트라셋 잘 드시고 계십니다. 네. 심심한 대답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PPT로 다시 넘겨 주십시오. 자, 이제 신경이 고장나서 등이 아픈 경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대상포진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대상포진을 앓으면은 평생 아플 수 있습니다. 네, 대상포진에 의해서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은 그것 때문에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평생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대상포진 평생 아플 수 있다라는 방송을 찍어놨으니까 이 방송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 대부분 수두 감염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두 감염이 됐다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신경절에 이제 잠복해 있는단 말입니다. 즉 겨울잠을 수십 년간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주로 노인 때, 아니면 암이 걸렸을 때, 아니면은 너무 무리를 했을 때, 그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겨울잠을 자고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가 돼가지고 신경을 갉아먹는 것. 그것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에 잠복해 있었고 신경을 재활성화돼서 갉아먹기 때문에 신경을 따라서 수포가 생깁니다. 이렇게 신경을 따라서 수포가 생기고 증상도 신경을 따라서 한쪽 몸에 이렇게 띠를 그리듯이 나타난다. 그래서 대상, 띠 모양의 포진이 생긴다. 그래서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신경을 갉아먹기 때문에 신경에 고장이 나고 신경이 흥분합니다. 그래서 신경병증성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기 통하는 느낌, 불타는 느낌, 차가운 느낌, 찔리는 듯한 느낌을 겪게 됩니다. 자, 대상포진을 알았을 때 3개월이 경과하면은 그때는 병명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처음에는 대상포진이었는데 3개월이 경과하면 그때는 대상포진은 신경통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즉, 당신은 이제 후유증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프다. 이러면은, 이분은 평생 아플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평생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에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상포진이 막상 걸렸을 때 시간 싸움인 건 아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 경우를 위해서 대상포진 걸리면 즉시 꺼내봐야 할 영상이라고 해서 시간대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송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방송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으시고 나중에 나나 내 주변 분들이 대상포진 걸리면은 요 방송을 즉시 꺼내 보셔가지고 제가 제시한 대로 시간대별로 행동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이 걸리거나 아니면 지금 50세가 지났는데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상포진 백신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거기에 대한 방송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상포진은 골든타임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진통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신경을 보호해주는 항경련제도 요즘에는 거의 다 쓰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주사를 심해지면 맞자 이렇게 주장되는 날들도 있었으나 요즘에는 주사 치료도 빠르게 하자, 초장이 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덜 아프게 하는 체성신경 차단술과 함께 신경의 흥분을 억제시키는 교감신경 차단술도 같이 하자. 초기일수록 효과가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 이제 교감신경 차단술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이제 목 단면도거든요. 목 단면도에 깊게 바늘이 들어가고 요 주변에는 신경도 있고 빨간 거는 동맥이 있고 파란 거는 정맥이고 굉장히 위험한 구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 찌르면 신경마비나 경련이나 심장마비까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주사고 하지만 초장에 적극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좋고 그러면은 이 위험한 주사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 위험한 주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중에 홈페이지에 대상포진하고 신경통증을 본다라고 명시한 분들께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는 통증의학과 전문의만 따가지고는 조금 이 위험한 시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통증의학과 전문의도 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수련을 받아 가지고 통증 분과 인증위까지 같이 가지고 자격증을 2개 가지고 있는 분들께 치료받으시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나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늑간신경통 아까 갈비뼈를 따라서 신경이 요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쪽에 고장이 생기면 늑간신경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부분은 정말 원인을 밝히기가 어려워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신경전도 검사를 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예전에 갈비뼈 골절 때문에 이제 신경이 부분적으로 손상이 됐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은 CT를 찍어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 모른 채 증상에 의지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이 고장났다, 신경병증성 통증이라는 방송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자, 기타 질환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전이, 소화기계 질환, 대동맥 질환, 비뇨기계 질환으로 등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암이 척추 전이 되면은 이제 척추로 전이 되면 당연히 이제 등 통증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암 척추 전이는 정말 의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의도치 않게 그 체중이 빠지면서 나의 척추를 진료보고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MRI를 찍어보자. 조금 이제 한번 짚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MRI를 좀 찍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요런 이제 암전이 같은 경우에는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췌장암입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아니니까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쭉 제가 참고를 해봤습니다. 자, 췌장암 환자의 20에서 30% 정도만 등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췌장암이 발병할 유병률은 10만 명 중에 1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이 아프다고 해서 췌장암 통증은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등이 아프다면은 이제 췌장암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막상 췌장암인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는 하다. 하지만 이제 췌장암을 놓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요런 부분에 의해서도 나의 주치의가 의심을 하셔 가지고 CT를 한번 찍어 보자. 요렇게 하면은 그때 이제 CT를 찍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상 췌장 그 자체는 통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췌장암이 생기면서 점점 이제 주변으로 침범을 하기 시작하면은 췌장 바로 뒤편에 그 복강신경총이라고 해 가지고 신경 다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발을 침범을 하면서 심한 복부 통증, 등 통증을 이제 호소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췌장암으로 인한 등 통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동맥이 이제 찢어지면서 생기는 이제 등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갑자기 날카로운 찢는 듯한 등 중앙 쪽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드뭅니다. 굉장히 드문데 요거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은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다.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 중앙 쪽에 갑자기 날카로운 찌는 듯한 통증이 있다. 이러면은 대동맥 질환일 수도 있다 하고 기억만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요로 결석 때문에 이제 조금 아래쪽 등과 옆구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이제 비뇨의학과에서 체해 충격 바로 이제 석회 세석술을 하겠지요. 요로 결석 때문에 생긴 통증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요. 내가 오늘 밤에 요로 결석이 생겼어. 근데 너무 심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절부절하고 있어. 그런데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제가 찾아보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하고 24시간 요로 결석 요렇게 검색하면은 어디서 24시간 세석술을 해 주시는지 요즘에는 검색이 바로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로 결석이 혹시 의심이 되면은 서울에 사시면은 서울 24시간 요로 결석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어디서 돌을 깨 드리는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 통증의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목 통증에 대해서 계속 다뤄드리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특히 상부 척추의 운동을 할 때는 무조건 근력 운동을 하고 무조건 스트레칭 운동을 할 게 아니고 근육이 많이 뭉쳐져 있는 곳은 풀어드리고 근육이 부족한 것은 선택적으로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부위별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뒤쪽 승모근은 풀어줘야 되고 가슴 근육도 풀어줘야 되고 등 근육은 강화하고 앞쪽 목은 바른 자세를 통해서 치료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승모근은 풀어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어깨를 돌리는 방법 그리고 가슴 근육을 풀어드리는 방법은 문에 이렇게 기대면서 가슴 근육을 풀어드리는 방법
등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로잉 exercise, 노를 젓는 exercise 운동 등등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방송이 있으니까 이 방송도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제 등 통증이 어깨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깨 통증을 위한 운동법은 제가 이제 8월 달에 또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 통증을 위한 생활 습관은 또 이제 목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은 목이 있고 등 척추가 있고 허리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다 아울러서 S라인을 유지하면서 평소에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걸으실 때 S라인을 지키는 허리도 펴고 등도 펴고 목도 펴고 이렇게 전방 상방 한 10도를 보는 거만한 자세로 어깨까지 펴면서 걸으셔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생활 습관과 자세에 대한 방송 두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는데 현대인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공부하냐, 뭐 책 읽느냐, 뭐 노트북 하냐, 전부 다 이제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목하고 등하고 굉장히 많은 하중이 걸린다 하는 부분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목 건강의 적이다, 스마트폰은 등 건강의 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할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 가지고 눈높이에 맞춰서 보시자,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SY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진료 보시면서 엉덩이 대퇴부 뒤쪽 종아리 쪽으로 근육 수축이 있는 환자 본 적이 있지요. 디스크 감압술 수술을 받으셨고요. 근육 수축으로 고생하고 있고 앉으면 수축과 함께 엉덩이 근육통이 있어요. MRI상은 신경 눌린 데가 없다고 합니다. 네. 좀 난감하네요. 네. 지금 하이 SY님을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께서도 좀 난감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정확한 이제 지금 지점은 없는데 근육 수축으로 계속 좀 고생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말로 뭐 특별한 치료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윤희 님께서 또 오랜만에 질문 주셨습니다. 수두를 앓지 않았고 예방 접종도 2번 한 사람들도 50살이 되면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은 2025년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10년이 지나면은 대상포진 예방 접종 효과가 7%, 5%였나?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예방 접종은 10년이 지나면은 크게 의미가 없다. 대상포진이 다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우리나라에 발매가 된 유전자 재조합 백신은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한 20년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93%의 예방력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0살이 지났는데 예전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받은 지 개인적으로는 10년이 지나면은 지금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2번 맞아야 되는 좀 비싼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다시 맞으시는 게 어떨지 추천을 드립니다. 라벤더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상포진은 허리 위에만 온다고 하는데 아님 전신으로 오나요? 굉장히 명백하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왔네요. 대상포진은 전신에 다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PPT로 넘겨주십시오. 네. 자, 등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목까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에 대한 방송도 찍어놨고요. 그리고 허리에 대한 방송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척추 치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신경성유술에 대해서도 따로 방송을 찍어놨고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무릎까지 같이 아픈 경우도 많아서 무릎에 대한 방송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통증의학과가 언제 아플 때 가는지, 아까 신경이 고장난 경우 신경병증성 통증에서도 방송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도 방송을 4개 찍어놨습니다. 네, 50 Shade of Grey님 혹시 뭐 질문 주실 수 있으면 바로 주십시오. 지금 한 1분 30초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윤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상포진 수포 올라온 후에 20시간 안에 약 받으러 빨리 가야죠. 네, 맞습니다. 제가 대상포진 방송을 하면서 계속 막 열을 대면서 수없이 강조했던 부분 윤희님께서 다시 리마인드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한 1분 남았는데요. 질문이 올라오는지 좀 기다리면서 뭐 다른 잡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욘디에 1년째 출연을 하고 있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개인 SNS를 좀 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 유튜브도 좀 열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뭐 네이버 블로그, 뭐
스레드, 틱톡 다 쓸 거거든요. 다 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비욘디는 좀 롱폼이잖아요. 50분짜리니까 저는 이제 숏폼 위주로 제 개인 채널에 좀 올릴 생각입니다. 네, 애플망고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주기적으로 부위를 옮겨가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은 왜 그럴까요? 요거는 원인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지금 30초 만에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50님께서는 대원근 근육통이 있을 때 그냥 무시하고 운동해도 될까요? 요즘 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했을 때 그 다음날 무리가 되거나 아프면은 좀 운동의 강도나 운동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디자인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어깨 사부작 들어갑니다. 다음 달부터는 어깨 사부작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